안녕하세요. 오토코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클로드 코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워크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 AI 3대장이라고 하면 뭐가 있나요? 우리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 나왔던 챗GPT가 있고요. 두 번째가 구글의 제미나이, 세 번째가 이제 클로드, 이제 엔스로픽의 클로드인데요. 이 클로드가 정말 요즘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클로드에서 이제 PC에서 제어할 수 있는 에이전트 AI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그게 바로 코워크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지금 뜨거워요. 왜냐? 이 코워크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이 AI 플랫폼에서의 이제 어떠한 이제 다운로드 횟수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엔스로픽의 클로드가 압도적으로 높대요, 요즘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이제 챗GPT, 즉 이제 오픈AI의 챗GPT가 아직도 1위를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 챗GPT가 1위라고 했지만 그게 이제 엔스로픽이 거의 근소하게 따라왔고 결국에는 엔스로픽한테 뒤집힐 것 같다는 시장 전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코워크가 굉장히 이제 핫하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AI 쪽에서 이게 대세로 많이 부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게 코어크가 도대체 뭘까라는 걸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실습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적은 클로드 코어크를 활용해 보는 건데요. 이제 이 코어크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실제로 실습까지 진행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업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업 강의를 할 때 이 수강생의 요청사항을 제가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갑자기 이제 촬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수강생분이 한번 참고하시면서 이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실습으로 진행을 할 때, 내부 실습, 미니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 때 이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대상은 AI 사용에 대한 초보자인데 제가 여기에 우리 수강생분들을 위한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강의도 포함된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툴은 클로드인데요. 자, 이 클로드에서도 우리는 뭘 설치해야 되냐면 클로드 데스크탑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클로드 데스크탑. 왜 클로드 데스크탑을 설치를 해줘야 되냐? 클로드 데스크탑을 설치를 해주지 않으면 내 PC에 있는 내용을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그 다음 강의에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우리 PC가 있잖아요. 우리 PC가 있는데 이 PC에 대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를 할 거냐면 최초에는 우리가 챗GPT든 제미나이든 질문을 할 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디서 오죠? 클라우드 환경에서 왔어요. 클라우드 환경.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인터넷에서 이제 정보를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져왔고 우리 답변의 내용이 가져온 걸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내 PC 환경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싹 필요 없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가 내 PC 안에서 어떻게 돼요? 이 부분에 파란색 글씨로 해가지고 여기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행을 해서 사실은 이 안에서 내 PC에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은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서 이제 오픈 AI든 아니면 클로드, 소넷이든 오퍼스든 모델한테 질문을 하고 그걸 답변을 받지만 모든 행위의 주체는 내 PC예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내 PC에 있는 PC를 직접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뭐가 가능해졌어요? 바로 PC 안에 있는 파일을 직접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파일이라면 어떤 게 있냐면 엑셀 파일도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워드 파일 제어를 할 수 있고 파워포인트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텍스트나 여러 가지 못할 게 거의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파일들을 제어하고 이거를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바로 이제 에이전틱 AI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특히 오픈클로 같은 영상에서 에이전트 AI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한 적이 있으니까 이 에이전트 AI에 대한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 에이전트 AI는 결국은 내 PC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내 PC 안에서 모든 거를 다 제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드 단, 사용자 단에까지의 에이전트화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처리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제가 또 추가적인 예를 또 들자면 내가 만약에 쿠팡이나 뭐 배민이나 내가 만약에 뭐를 시켜서 지금 배달을 시킨다고 할게요. 지금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가까운 미래에 가능하게 될 게, 자,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 AI가 되면 그 사이에 어떤 게 들어가요? 뭐 쿠팡에 뭐 C사에 AI가 그 C사에 에이전트가 들어갈 거고요. 뭐 배달의 민족이니까 B사에 배달의 에이전트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부킹닷컴이나 이런 여행을 할 때 그런 뭐 B사에 에이전트가 들어갈 거고요. 자, 이런 걸로 들어가서 내가 질문을 하면은, 내가 질문 자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에이전트를 쓸 건지 중간에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생수를 내가 주문을 한다. 쿠팡에 생수를 주문한다 그러면 C사의 에이전트가 반응을 해가지고 이 에이전트가 안에 있는 자기네들에 있는 C사에 있는 플랫폼 안에 있는 뭐 생수나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최저가, 그리고 배달이 가장 빠른 시간, 그리고 뭐 제품 뭐 이런 비용들을 사용자가 직접 이제 프롬프트에서 집어 넣어주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게 어떻게 돼요? 단순히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구매까지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 사이에서 어떤 에이전트가 들어가요? 바로 페이에 대한 페이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토스라든지 이런 페이와 연동이 돼가지고, 아니면 뭐 쿠팡페이라든지 연동이 돼가지고 다시 에이전트가 활성화가 돼서 실제로 구매까지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카드사에 이제 확인까지 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가 직접 어프로벌 승인을 하면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분명 조만간 이제 미래에, 우리 이제 뭐 가까운 미래에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개념들이 바로 우리가 에이전트화 시킨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클로드가 어떤 건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코워크가 어떤 건지. 자, 여기 제가 코워크만 입력을 했고요. 실제로 클로드에 대한 서포트 공식 사이트입니다. 공식 사이트에 들어와서 쭉 내려오면, 자, 이 윈도우즈용 클로드 데스크탑이 뭔지 여기서 다운로드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윈도우 PC인데 맥용은 여기서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자, 들어가면 이거 설치해 주시면 끝납니다. 설치해 주시면 아주 간단히 되는 거고, 자, 내 컴퓨터가 클로드 코워크를 지원할 거였는데, 네, 지원하죠. 대부분. 그죠? 여기 보시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필요한 것들, 저는 윈도우 X64, 64비트니까 이걸 설치를 해줬습니다. 자, 코워크가 뭐냐? 여기 다 지금 나오는데요. 동일한 에이전트 아키텍처를 사용하면 이제 클로드 데스크탑 내에서 터미널을 열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하나씩 응답하는 대신 코워크가 단계적으로 모든 걸 다 작업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용 주체가 사람이 직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그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를 했다면, 이제 기계, 즉 PC든 뭐 스마트폰이든 이거를 이제 직접 해주겠다는 게 바로 에이전트 AI의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설명하고 떠났다가, 이게 대박이죠. 결과를 설명하고 떠났다가 돌아오면 완성된 작업이 나온다라는 게 이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작업을 완료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반복적이고 장기 실행 같은 이런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내려오면 여러 가지가 있죠. 현재 네트워크 송신 권한을 준수하는데 이 MCP도 이게 대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이제 이게 MCP 자체가 아주 기본이 통용되는 기술이 됐어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API에 붙이는 이 그 게이트웨이, 즉 이제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표준이 돼가지고 이걸 이제 내 PC와 연동을 해서 PC가 MCP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데,
자, 이런 게 지금 내부적으로 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MCP 당연히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클로드에서 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을 개발했으니까 본인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얘기 나오고요. 자,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주요 기능들 나오시죠. 이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전트 조정할 수 있고 직접 파일 접근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전문적인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이게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작업들에 대한 제가 이런 이제 실습들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한번 선보일 건데요. 이 결과물들이 매우 좋아요. 매우 정말 단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뭐 이제 슬라이드 하는 부분이 이제 PPT 슬라이드 하는 부분이 뭐 젠스파크라든지 이 기존에 훌륭하게 잘 되어 있던 그 AI 이제 프레젠테이션 AI에 비하면 조금 성능은 좀 미비할 수 있는데 거의 흡사하게 많이 따라왔어요. 뭐 그래서 전 이거 굉장히 이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이제 사람이 이제 터칭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 내용에 대한 결과물들을 내가 나한테 조금 맞는 걸 조금만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결론은 AI들을 쓴다는 게 결국에는 인간의 마지막 검수 작업을 끝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A부터 Z까지 직접 다 했다면 이제는 Z만 해주면 돼요. A부터 Y까지는 AI가 해줄 거고 마지막 검수만 인간이 해주는 걸로 해주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하죠. 자, 여기서 예약된 작업까지 해가지고 이제 자동화가 이제 예약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뭐 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이제 예전부터 제가 파이썬 강의를 하면서 파이썬에 대한 예약 작업도 해줬는데 파이썬처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뭐 주기에 맞춰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기본 기능으로는 없지만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이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썬을 스크립트를 실행하게끔 시도를 하면 내가 원하는 그 구체적인 기능을 이렇게 우회적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개발이나 이제 IT에 대한 감각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 가능하겠죠. 그리고 스프레드 프레젠테이션 이거 굉장히 아주 훌륭하게 잘 해줍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나만을 커스터마이징 되는 이런 프롬프트 템플링이 다 되어 있고 이거를 템플릿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번역 서비스를 하고 싶어. 그러면 번역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너는 프로젝트 번역을 이렇게 해줘야 돼. 뭐 영어로 번역을 해줘. 영어로 번역을 해줘. 뭐 중국어로 번역을 해줘. 뭐 불어로 번역을 해줘. 이런 게 들어온다면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내가 단순히 이 프로젝트에 있는 예를 들면 이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여기 안에서의 실행만 해주면 알아서 번역을 해줘요. 그게 내부적으로 사용자 지침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는 다른 실습이나 이런 거에서 충분히 다룰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프로젝트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히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서 클로드로 메시지 보내고 이게 모바일에서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건 결국엔 우리가 모바일에서도 내 PC를 웨이크업으로 깨워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어떤 액션을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 PC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환경에서의 PC에서의 자동 제어를 통해서 24시간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국에는 서버의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이제 서버가 PC를 24시간 끄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버의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가 아예 그냥 무중단으로 그냥 자동화를 하겠다라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몇 가지 있죠. 근데 단 우리가 여기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코워크를 쓸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유료 플랜입니다. 자, 저도 무료로 쓰고 싶은데 이게 유료로 쓰게끔 지금 이제 엔트로픽에서 이제 이렇게 정책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코워크가 생각보다 토큰을 굉장히 빨리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지시를 하지도 않았는데 유료인 그 프로 이게 이제 가장 기초 이제 $20를 쓰면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프로의 플랜을 쓰더라도 몇 번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롬프트를 잘 주는 방법, 그리고 이런 코어크를 쓰면 한 번에 축축축축 빠진다. 그래서 이 코어크를 쓸 때 스킬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토큰의 사용량을 이제 최대한 적게끔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 후속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가이드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실제로 한번 써봐야겠죠. 자, 제가 이 코워크를 이렇게 입력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코워크 자체가 제가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과 여러분들이 이걸 쓰는 시점에 UI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엔스로픽의 클로드는 정말 미친 정도로 아주 빠르게 속도가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거를 클로드를 키면은 그때마다 업데이트를 요청을 해요. 그 업데이트를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면 바뀐 게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바뀐 게 질문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하겠냐, 모든 승인은 건너뛰겠냐. 뭐 안전하게 하려면 당연히 승인 요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승인을 진행을 하라고 하고, 아니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나는 컴퓨터한테 맡길 거야, 알아서 해줘 라고 하는 거는 이걸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걸 권장합니다. 이제 강사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걸 권장을 하는 게, 여러분들 PC는 중요합니다. 항상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이제 어떤 걸 진행을 할 거냐면, 자, 코워크가 어떻게 들어오냐 먼저 이제 보면은, 자, 유료 플랜을 구독을 했다는 가정하에 제가 이제 이렇게 넣으면은,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제 지금 챗 화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는 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워크의 환경이 이렇게 되고, 세 번째 코드의 환경이 이렇게 됩니다. 그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클로드 코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바이브 코딩은 여기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여기 지금 클로드 코드에 대한 이미지가 보이시죠? 바이브 코딩은 우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이쪽에서 썼다면, 이제는 우리가 여기 안에서 코드를 직접 바이브 코딩을 직접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놀랍지 않나요? 진짜 이게 엄청난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는 이제 개발자 환경, 이제 IDE 환경이라고 하죠. 이제 통합 개발 환경에 대한 부분도 클로드 안에서, 클로드 데스크탑 안에서 다 처리하겠다라는 엔트로픽의 아주 빅피처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워크로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서 어떤 걸 해주고 싶냐면, 우선, 자, 제가 여기서 해주고 싶은 거는 먼저 목적을 한번 볼까요? 자, 목적을, 자, 보는데, 뒤에 강의를 조금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아주 짧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 기업 강의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일부 내용을 발췌를 한 겁니다. 코어 클로드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클로드 내용을 이제 짧게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자, 대화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작업 위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코워크는. 그래서 내 PC 폴더에 직접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크고요. 파일 읽기, 쓰기, 편집 및 실행에서 실제 결과물 생성 및 저장까지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직접 코워크는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웹 채팅은 아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코워크가 다른 도구와 다른 이유는 바로 이게 이제 아주 유연하게 다 잘 되는 겁니다. PC 파일의 접근들이 일부에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는 제가 그냥 현재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느끼는 감정에서 좀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중요한 건, 핵심 포인트는 이 코워크가 이 다른 세 개의 에이전틱 AI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게 클로드에 열광하고 클로드가 가장 대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코워크가 출시가 되면서, 그리고 모델들도 계속 최근에 오퍼스 4.7이 나왔죠. 지금 아주 앞서 나가는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클로드로, 이제 엔트로픽이라고 보면 되고요. 핵심 차별점은 이제 내 컴퓨터에서 직접 파일을 읽고 쓰는 진짜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어크의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세션 간 기억 없음, 토큰 제한 있음, 실시간 데이터 제한, 품질 편차 존재한다고 하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코어크는 세션간 아직 기억이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내 채팅창에서 꼭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채팅창을 열어주시면 그 채팅창 안에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의 그 기억을 쭉쭉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컨텍스트는 클로드 MD 파일에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뭐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뭐 항상 이렇게 지침을 하기 위한 게 이제 기본 전역 설정에 대한 부분이 클로드 MD에 넣어줘야 되고요. 토큰을 굉장히 빨리 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핵심만 발췌해서 제공하는 게 가장 포인트고요. 실시간 데이터가 제한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웹서칭에 대한 기능을 활용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고요. 다만 클로드 자체한테 웹서칭이 없이 질문을 할 때는 실시간 데이터가 확인이 어렵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 이제 뭐 그런 이제 메시지를 더 전달하고 싶은 거고, 품질의 편차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는 클로드뿐만 아니라 반드시 모든 AI에서 최종 사용을 할 때 검수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주 당연한 거죠. 그리고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안이 중요하죠. 결국에 내 PC를 제어하는 거니까. 보안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픈클로에서는 그거를 지금 사용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다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 한번 참고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내 파일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코어크의 작업에 필요한 파일은 일시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픽에 서버 전송이 되고 AI가 분석을 하는데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유로플랜의 정책입니다. 자,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학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뭐 오픈 AI든 뭐 제미나이든 뭐 엔트로픽이든 일반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죠. 빅테크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부분에서는 고객의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는다는 게 어느 정도 개런티하고 보장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모든 회사, 특히나 이런 이제 차세대의 이런 이제 AI 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어떤 모 회사들의 대상들은 사실 이 데이터들을 굉장히 민감할 수 있죠. 기밀 데이터나 이런 게 학습이 됐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죠. 얼마 전에 모 회사에 데이터 유출되는 거나 이런 게 때 계속 뻥뻥뻥 나오니까 개인정보 데이터들이 과연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어떻게 해줘요? 코어크에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데이터는 반드시 입력하지 마시고, 입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걸 가명화, 익명화, 추성화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마스킹 처리를 하거나 여러 가지로 바꿔서 처리를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션 내 처리하는 게 바로 이거고요. 안전하게 쓰는 습관이 원본 파일 백업은 항상 백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복사본으로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파일을 바꿔치기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바꿔치기를 실제로 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 이제 컨텐츠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민감한 정보는 삭제 또는 마스킹 후 입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개인정보 포함 파일 공유 절대 금지입니다. 회사 보안 정책 준수 필요합니다. 혹시나 내가 요청하는 게 우리 회사의 대비 기밀 데이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 보안팀에서 이거를 이제 모니터링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기술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항상 조심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결과물은 반드시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거고, 이거를 결과물들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코어크 실습에 대해서 교보생명 뉴스 이메일 발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구사항이 이거였어요. 교보생명에 대해 영상 컨텐츠 해가지고 키워드는 보험 대리점, 교보생명, 생명보험이고요. 뉴스 기사는 출시 기준 일주일 이전에 있는 데이터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송 방법은 이메일인데요. 자, 이메일이 지금 발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쓸 거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뭐냐?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커넥터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커넥터의 연결이 뭐냐? 커넥터는 우리가 클로드랑 연동을 하기 위해서 다른 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이제 커넥팅 연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Gmail을 연동할 거예요. Gmail을 통해서 제가 이제 커넥터를 통해서 연동을 할 거고요. 자, 이 Gmail을 연동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Gmail에 이메일을 발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게 가장 이제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의 AI한테 질문을 하고 질문한테 요청을 하죠. 요청을 하면 이제 그 요청에 대해서 코워크가 그거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뉴스 기사 크롤링을 할 거죠. 스크래핑이든 크롤링이든 뭐 또 동일한 개념입니다. 스크래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이걸 Gmail로 발송까지 해주는 이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요청을 하고 코워크, 뉴스 크래핑, Gmail 발송하는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어떤 걸 쓸 거냐면요. 스킬이라는 걸 쓸 거예요. 스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템플릿화 시키는 부분입니다. 스킬은 결국엔 내가 많이 요청하는 것들을 템플릿화 쭉쭉쭉 시켜가지고 이거를 자동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결국에는 이 스킬의 장점은 내가 매번 동일한 질문을 할 필요 없이 내가 간단한 질문을 해도 뭐 예를 들면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클로드가 답변을 해주고 스킬을 활용해서 스킬 에이전트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가지고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랑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내가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처리를 해준다면 스킬은 코워크 내부에서 내가 질문을 한 내용들 자체가 그 스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스킬을 바로 스킬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서 붙어가지고 그 스킬을 통해서 작업 처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워크를 쓸 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 스킬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고요. 프로젝트와 좀 다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킬을 쓸 거고 이 스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오면 코워크로 들어왔습니다. 자, 코워크로 들어왔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스킬을 일단 만들어 보기 전에 여기 어떻게 해요? 커넥터를 들어갔는데 제가 Gmail에 연결을 했죠. 자, 커넥터 추가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 여기에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Gmail을 넣었죠. Gmail 하면 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연결 해제가 되는데 Gmail을 이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연결해 주면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바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인증까지 다 처리해 줘야 돼요. 인증을 처리해 주면 되는데 그냥 뭐 Gmail 로그인하는 그 수준으로 인증을 해 주면 돼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줘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처리를 해줬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킬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커넥터에 연동되어 있는 걸 이렇게 토글이 안 되어 있다면 토글을 이제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이거 토글 활성화 해주기. 자, 이것까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스킬을 만들어 달라고 해줄 건데요. 자, 프롬프트는 명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킬을 만들어 줘 해주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요구사항을 좀 넣어줄게요. 요구사항을 넣어주는데 어떤 걸 넣어주냐면 이제 네이버 뉴스에서 보험 대리점 교보생명 생명보험 키워드 포함이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안에 뉴스 내용은 제목과 요약된 본문 그리고 뉴스 기사 출처 주소를 포함해줘라고 제가 일단 할게요. 그리고 뉴스는 아까 요구사항 중에 일주일 이내죠.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 출시한 뉴스 기준으로 뉴스 기준을 대상으로 해주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발송은 내 Gmail 커넥터를 이용해라는 거죠. 통해 어디로 메일을 발송할 거냐면
오토코더. 이 코드, 이제 오토코드 제 메일 주소로 집어넣겠다는 건데, 여러분들의 메일 주소를 써줘도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신 메일 주소로 써주시면 됩니다. 네이버닷컴으로 수신자로 직접 발송해 줘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 자, 시작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러닝 스킬 해가지고 이제 스킬을 하겠다고 이제 들어오죠. 스킬 크리에이터 먼저 가져왔습니다. 엔스로픽에서 기본으로 갖고 있는 스킬 크리에이터 가져와서 먼저 환경을 파악하고 스킬을 설계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Gmail, MCP, 웹서 리서치 사용 가능한 도구 확인을 하고 로딩 툴에서 툴들이 이제 막 필요한 것들 작업을 하고 있죠. 이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얘가 어떻게 사고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지금 얘가 아주 잘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create draft 해가지고 Gmail MCP only has create draft 이제 이메일을 이제 드래프트 임시 메일로 이제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Which means I don't need to either have the user send it manually 직접 수동으로 발송을 하거나 또는 Gmail API directly through Python을 통해서 하거나 to actually send the message 즉 직접 이 MCP, Gmail MCP는 직접 발송하는 게 현재는 어려워서 우리가 사용자가 임의로 임시 파일에 있는 임시 폴더에 있는 걸 발송을 직접 매뉴얼로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파이썬에 대한 API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Gmail API를 활용해서 발송해야 된다고 하죠.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얘들이 지금 이런 사고적인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해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스킬 컨텍스트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구조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복잡한 응답을 처리하는 중에서 이게 그래도 내가 지금 질문을 꽤 디테일하게 질문을 했어요. 자, 제가 이렇게까지 요청을 한 거는 이제 어쨌든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이제 반영을 한 거예요. 자, 이 요구사항은 사실 저의 이제 수강생분들의 이제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이런 식으로 넣어줘도 돼요. 자, 우리가 AI를 쓸 때, 뭐 이제 나올 때까지 좀 이제 말씀드리면, AI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명확한 지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명확한 지시를 하는 게 우리가 결국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역할을 명확하게 주셔야 돼요. 너는 뭐야, 예를 들면 너는 마케터야. 너는 AI 전문가야. 이런 식으로 역할을 명확하게 주면 그 역할에 맞춰서 이제 그 관점을 생각을 해줍니다. 물론 요즘 AI들이 기술이 발달돼서 그런 역할들을 이제 좀 일부 안 줘도 아주 알아서 잘해주는데요. 그래도 역할을 넣어주면 그 관점에서 잘해줍니다. 이제 러닝 하라고 하는데 저 허용을 할게요. 허용을 해서 실행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킬 디렉토리에서 생성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in working 디렉토리 해가지고 생성 중에서 스킬 md 파일로 지금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어쨌든 이제 역할을 정의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명령어로 지시를 하는데, 자, 명령어로 지시할 때 컨텍스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컨텍스트는 어떤 상황이나 문맥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넣어주셨던 이 부분 있죠? 상황이나 문맥. 네이버 뉴스에서 보험 대리점, 교보생명, 생명보험에 대한 부분은 키워드를 포함해줘. 이런 것들을 상황을 넣어줬고, 그리고 여기서 나의 의도인 일주일 이내 출시한 뉴스만 생성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도 상황을 넣어줬고요. 문맥으로. 그리고 제목과 요약된 본문, 그리고 뉴스기사 출처 주소를 포함해달라고 하는 것도 문맥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출처에 대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거는 이제 문맥에 넣어줬지만 이 출력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지시사항으로 이제 어떻게 출력을 해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출력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지시를 하면 되고요. 자, 이제 파이썬 파싱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진행 사항들을 보시면 환경 및 도구 파악, 그리고 스킬 디렉토리 및 스킬 MD 작성, 뉴스 파싱, 파이썬 스크립트 작성, 스킬 패키징과 스킬까지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는 게 이렇게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2개 파일이 생성이 됐고 아주 그냥 내부적으로 지금 파이썬 이 데이터들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킬이 구성이 완료가 됐다 그러고요. 이제 트리거 예시에서 벌써 지금 스킬이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자, 이 스킬이 만들어진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스킬이 돼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자, 보시면 여기 안에 인슈어런스 안에 다이제스트 여기 스킬 MD 있죠? 이거 그냥 우리가 스킬 저장을 해도 됩니다. 스킬 저장을 하면 스킬 저장되면서 스킬 관리로 들어가면요. 자, 인슈어런스 뉴스 다이제스트 해가지고 보험 뉴스에 대한 다이제스트 스킬 해가지고 그 내부에서 알아서 이제 이게 내부적으로 이제 들어간 내용들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자, 보험 뉴스 보내줘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하죠. 보험 뉴스 보내줘, 보험 뉴스 발송해줘, 주간 보험 뉴스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이 스킬을 사용하세요라는 부분이 되는데 자, 제가 보험 뉴스 보내줘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자, 이게 뒤로 넘어와서 이렇게 한번 보내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보험 뉴스 보내줘 해서 제가 이제 스킬이 완성이 됐으니까 실행을 하면 러닝 스킬을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만들어 놨던 이 스킬로 바로 들어가지고요. 그죠? 자, 제가 지금 네이버 메일 주소를 좀 입력을 해서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3개 키워드 동시에 뉴스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개 키워드를 동시에 뉴스를 수집했습니다. 도메인 제한을 풀고 더 넓게 검색을 해볼게요 해서 이걸 지금 지가 알아서 인슈런스 뉴스 다이제스트 해가지고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도메인 제한을 풀고 더 넓게 검색을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좋습니다. 검색 결과 나왔네요. 몇 가지 기사를 더 가져와서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해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보시죠. 지메일로 뉴스 다이제스트 발송을 해서 어떻게 처리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조금 기다려 내용을 좀 보강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킬까지 생성을 했고 이제 실제로 실행하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행을 하면 날짜 계산부터 해서 충분한 기사를 모았고 이제 HTML 이메일을 작성하고 발송합니다 해서 뭐 여기까지 지금 검색을 한 10개 한 것 같아요. 10개. 10개를 해서 뭐 아주 잘 됐죠. 그래서 지금 웹서치에 대한 컨텍스트, 커넥터가 들어갔고 Gmail 이제 메일을 발송하려고 Gmail까지 들어왔네요. 그래서 자, 이메일을 구성하고 이제 발송을 준비를 하고 있죠. Gmail 사용 중에서 Gmail로 들어가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유저 Gmail 어카운트에 대한 부분을 인증을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자, 요청이 왔습니다. 내가 이 메일을 발송을 할 건데 이제 이 작업 허용해 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허용을 해 볼게요. 그리고 이메일을 구성하고 발송한 데 대해서 이제 요청에 대해서 제가 Gmail 어카운트에서 요청 온 거에 대해서 이제 인증을 했고 그 다음에 조안이 생성돼서 이제 발송하겠다고 하네요. Gmail API 디펜던시를 이용해 가지고 발송 처리까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이 모든 게 지금 다 여기서 제가 직접 발송까지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직접 발송까지 처리해 줘. 그리고
직접 발송까지 처리해줘. 그리고 해주고 스킬까지 기존 인슈어런스 생긴 거 있죠? 이 인슈어런스 생성된 거 인슈어런스 뉴스 기존 스킬에 직접 발송해 주는 것까지 기능까지 수정 보완해줘라고 제가 해볼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발송까지 처리해주고 기존 스킬에 직접 발송해주는 기능까지 수정 보완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존 내용들이 보내려고 했던 부분들을 일단 기다려 보시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메일을 지금 이렇게 발송을 아예 지금 못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이 한계가 있는 거죠. 여기서 처리를 하기에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조만간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는 그런 걸 아주 좀 무난하게 잘 처리하는 게, 지메일이 이제 제미나이 구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자, 이 내용을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가져왔거든요. 임시 보관함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져왔다고 해요. 아주 잘 만들었는데 지금 발송까지 못 해주고 있죠. 이걸 발송까지 요청을 할 겁니다, 저는. 자, 이거 임시 보관함에 얘가 넣어놨다고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기존 스킬에 직접 발송해주는 기능까지 수정 보완해달라고 일단 요청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처리를 해주는 게 토큰 값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기는 해요. 그래서 스킬을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죠. 직접 나는 발송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스킬을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클로드인 크롬 해가지고 이제 이 직접 이 브라우저를 제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발송까지 내가 클로드인 크롬 해가지고 크롬까지 집어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크롬에서 발송까지 내가 눌러주겠다. 즉 이거는 예를 들면은 IPA처럼 자동화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파이썬을 통해 가지고 웹 크롤링에 대해서 클로드 셀레니움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아까 임시 보관의 초안이 보이고 첫 번째 항목을 해서 열겠다고 한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진짜? 보내기 버튼을 성공적으로 발송했다고 합니다. 자, 기존에 있는 거 일단 발송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기다려 보시죠. 그러면 보험 뉴스가 나왔는데, 자, 어떻게 나왔냐면, 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보이시죠? 자, 주간 보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왔고요. 여기서 쭉 내려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나왔어요. 보험 대리점, 그리고 교보생명, 그리고 생명보험.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왔거든요. 와, 엄청납니다. 그래서 보험 뉴스, 뭐 이 내용에는 주간 다이제스트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데이터들이 쭉 나오고요. 자, 이 기사들을 클릭을 한번 해보면 기사 원문 보게 하면은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있고, 뭐 다른 교보생명에 대한 부분에 하면 한국사 토큰화 국채 결제 추진한다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도 보면 생명보험이라고 하면 보험사 당기순이익이 높다는 게 이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됐어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 제 수강생분들이 아주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내용들의 메일들을 자동으로 만약에 발송을 하고 싶다. 그 발송을 하고 싶다는 거는 어떻게 해요? 일단 항상 허용을 해서 일단 수정까지 하는 것까지 일단 보완을 하고요. 자, 항상 허용. 자동 발송까지 기능을 추가하는 겁니다. 지금 기존의 인슈런스 뉴스 다이제스트 스킬이 수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 임시 보관함까지만 구성을 해줬지 발송을 처리를 못 해줬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제 발송까지 자동으로 되는 거를 요청을 한 거고요. 자, 이거를 지금 이제 수정이 되면은
제가 이거를 실제로 발송까지 하는 거에 대해 자동으로 매일 발송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클로드한테 예약 작업을 어떻게 건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지금 스킬 MD 작업을 지금 계속 몇 자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의 토큰을 계속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저 이제 토큰 많이 썼을 거예요. 그리고 이 토큰을 실제로 이제 쓸 수 있는 게 오늘의 사용량, 특히나 지금 이 시점에서의 지금 순간의 사용량이 이제 제약이 이제 많이 걸릴 거고요. 아마 이제 금방 이제 거의 사용량을 모두 소진했다는 메시지가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를 쭉 해주고 있고, 자, 이 내용들을 이제 개선 사항을 해가지고 샌드 Gmail API 토큰이 없어도 신호를 출력해 클로드를 이를 감지, 클론 자동화 설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스킬 MD 파일 이런 단계를 통해서 재구성, 스크립트 종료 코드 뭐 따라 분기하는 명확한 흐름 추가할 수 있다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개선을 하면은 자동으로 메일을 발송한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뭐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수정을 했고요. 그럼 제가 여기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내가 인슈어런스 이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말하면 임시 보관함에 저장되지 않고 메일까지 자동으로 발송이 안 된다면 메일까지 자동으로 발송하는 기능을 인슈어런스 스킬에 넣어줘. 내가 아무 활동도 수동으로 작업할 필요 없이 말이야 라고 제가 에이전트한테 얘기해 볼게요. 즉, 이 부분을 과연 너가 그냥 직접 해달라는 걸로 제가 할게요. 왜냐면 이게 일반적인 IT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이거 그냥 파이썬 파일이 있구나. 파이썬 파일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네 라는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지만 혹시나 이걸 내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한 번 더 되물은 거죠. 그럼 이제 내가 보험 뉴스 보내달라고 말하면 임시 보관함에 저장되지 않고 메일까지 자동으로 발송이 안 된다면 메일까지 자동으로 발송하는 기능을 스킬에 넣어줘. 내가 아무 수동으로 작업할 필요 없이 말이야 라고 해서 그냥 너가 알아서 해줘.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되었든 우리는 클로드에서 지금 발송을 이런 식으로 아주 잘 처리했던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놀라워요. 제 기존에 테스트했던 내용에 비해 아주 훌륭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수강생분들 아마 보시겠지만 이 내용은 결론적으로는 제가 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해도 데이터에 대한 퀄리티는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일부 AI들이 알아서 넣어주면서 본인의 원하는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AI는 그때그때마다 생성하는 게 랜덤하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퀄리티를 높여주고 싶다라면 저는 포인트는 소넷이 아니라 이제 오퍼스를 써주면 훨씬 더 아주 잘 되는 내용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오퍼스를 써서 만약에 처리를 해주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의 퀄리티가 아주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퍼스 모델을 써주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자, 이게 과연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토큰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번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스킬 MD 파일, 샌드 드래프트
이 파일들도 지금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여기 또 보시면 보험 뉴스에서 이 메일을 발송하는 것까지 전부 다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PI를 가져오고 메일까지 발송을 해주는 게 얘가 발송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데스크탑 접근을 시도해 볼게요 해서 이제 데스크탑 접근을 직접 시도를 할 거예요, 얘가. 이게 코워크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 내가 이렇게 시도를 계속 하면 안 되면 지가 알아서 계속 찾아가요. 찾아가서 결론에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올 때까지 끝내 해놓는데 그 과정에서 이 토큰 사용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을 정도로 높아서 이게 참 어려움이 있어요. 결국에는 내 퀄리티의 질을 높이려면 사실은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오퍼스 같은 높은 고사양의 모델을 쓴다면 아예 좀 이 모델들을 엄청나게 쭉쭉쭉쭉 쓰겠죠. 자, 지금 계속 수정을 하고 있네요. 제가 한 번 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완전 자동화를 구현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와, 읽기 전용 스킬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네요.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샌드 드래프트 작성을 해서 라이팅 파일을 넣고 이번 영상은 좀 길어지죠. 왜냐면 사실 원래 보통 같으면 좀 짧게 하는데 지금 이 실습에 대한 자료를 좀 이제 수강생분들과 공유를 하기 위한 거고요. 사실 이걸로 이미 끝나긴 했습니다. 이걸로는 끝났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조금 더 보여드리는 거는 이거 이제 수강생분들 위한 거죠. 이 내용을 조금 더 자동화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이걸로 이제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반영을 잘 했던 부분이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세련되게 좀 보완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쓰다 보면 이제 거의 컨텍스트를 거의 다 소진을 이제 토큰을 다 소진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과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이게 클로드가 단점이 뭐냐면 코워크가 속도가 좀 오래 걸려요. 결국엔 내 PC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된 이제 긴 작업들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요청해놓고 잠깐 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오시든 식사를 하시고 오시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명령 실행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네요. 세이브 스킬 설치 버튼 렌더링을 바로 설치해달라고 하네요. 스킬 저장을 할게요. 스킬 저장을 해서 업로드 및 교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자, 이거 제가 교체할게요. 기존 뉴스를 그냥 교체하면 자, 이게 새롭게 지금 업데이트된 걸로 지금 교체가 됐거든요. 자, 교체가 됐고요. 자, 이제 교체된 내용에서 제가 세이브 스킬을 렌더링 설치해주고 이렇게 뉴스 검색이나 이런 게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건데 보험 뉴스 보내줘 한마디만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자, 스킬 저장은 제가 이미 했고 업로드 교체해서 지금 저장했고 자, 여기서 제가 여기다가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물어볼게요. 이제 보험 뉴스 보내줘 하는데 이게 이제 스킬이 기존에 있다는 걸 여기서 이제 넣지 않고요. 제가 다른 창에서 뉴 태스크 해가지고 세션이 없는 창에서 제가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자, 보험 뉴스 보내줘 땅 치면 아예 없는 지금 세션이죠. 아예 없는 세션이라는 게 지금 얘가 아무 기억을 못하는 부분에서 바로 인슈어런스 뉴스 다이제스트를 그냥 바로
긁어왔죠. 자, 긁어왔고, 자, 뉴스 이제 태스크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지금 벌써 보험 뉴스 수집 3개 키워드의 진행 사항을 하고 지금 크롤링을 쭉 스크래핑에 대한 데이터를 쭉 가져오죠. 와, 지금 보시면 뉴스 수집을 벌써 수집을 했고 초안으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해서 이메일까지 발송을 해줄 겁니다. 기다려 보시죠. 네, 이메일 어카운트에 대한 부분을 해서 new draft email in the authentication users Gmail account. 이제 임시 보관함에 일단 넣겠다는 거죠. 이 부분은. Now let me create the Gmail draft with the HTML email body. 이제 HTML로 body를 생성을 해주는 건데 Gmail 사용 중이어서 자, 얘가 이제 생성을 하겠냐고 하는 부분인데 이 작업의 허용에 대해서 모든 작업의 허용을 할게요. 자, 이제 이거 나는 너를 100% 신뢰할 거야 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send draft.py로 발송을 시도합니다 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생성되어 있는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제 발송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Gmail까지 발송을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자, 방금 초안된 부분이고 클릭해서 열고 이제 발송까지 누르겠다는 거죠. 지금 이 코워크가 지금 이 모든 작업을 다 해주는 겁니다. 팝업이 열렸고 렌더링이 잘 됐다고 하네요. 지가 알아서 지금 다 하는 거죠. 그걸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겠다는 거고, 자, 보냈다고 합니다. 스크린샷으로 최종 확인합니다. 해서 토스트가 확인되고 발송 완료. 즉 이제 이게 사람이 하는 것처럼 진짜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주간 뉴스 발송 완료해서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보를 넣었다고 하는데 수집된 뉴스 요약을 해서 실제로 받은 뉴스를 지금 오전 6시 34분이죠. 오전 6시 34분 기준으로 제가 받은 걸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6시 34분이죠. 방금 보낸 거요. 자, 어떠나요? 지금 내용들이 또 이렇게 쭉 나왔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처리를 해줬고 제가 어떻게 됐어요? 질문 딱 하나에 완료까지 딱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저희 거의 1시간 강의를 제가 지금 컨텐츠를 찍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 자동으로 예약되게 하고 싶냐? 자,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험 뉴스 메일로 발송하는 스킬을 매일 오전 9시에 자동으로 발송해 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뉴스를 메일로 발송한 스킬을 매일 오전 9시에 자동으로 발송해 달라는 걸 스케줄로 집어 넣어 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스케줄 태스크 해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스케줄 태스크를 집어 넣으려고 이제 클로드가 시도를 할 거고 10초, 11초, 12초, 13초 해서 14초, 15초 해서 쭉쭉 지금 올라가는데 일정 집어넣겠냐는 부분이거든요. 매일 오전 9시 보험 뉴스 다이제스트를 오토코드 네이버닷컴으로 자동 발송해서 세부 정보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일정을 yes, 엔터를 누르면 작업에서 스케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사이드바에 이걸 Run Now를 한번 눌러줘야지 첫 실행 시 크롬의 브라우저에서 Gmail MCP 도구 사용을 미리 승인해 둘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 스케줄 쪽으로 들어오면요. 여기 지금 새로 생긴 거 있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실행을 한번 눌러줘야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게 보이고 여기서 이제 보기로 들어가서 Run Now를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실행은 이제 바로 제가 실행을 했는데, 이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권한 승인.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어프로블,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자, 이런 걸 쭉쭉쭉 해주죠. 똑같은 메일을 지금 제가 하는데, 똑같은 지금 방법을 진짜 아마 토큰은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거의 뭐 굉장히 쓰고 있죠. 결론적으로는 데일리 지금 이런 컨텍스트를 해가지고 메일 발송을 하는 걸 지금 이렇게 넣고, 작업 폴더는 따로 이제 제가 지정을 안 해놨어요. 작업 폴더를 지정해놓으면 내 PC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께 강의 컨텐츠, 후속 컨텐츠로 이제 코워크에서 작업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Gmail 사용 중에서 이 사용 중에 대한 지금 계속 이제 크리에이트 들어가는데, 사실 이 내용은 제 컴퓨터에서 지금 이미 막 열고 막 난리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이거를 뭐 드래프트 크리에이트 만들었다고 하고요. Gmail 드래프트 Let me send 크롬 오토메이션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크롬을 열고 발송을 하는데, 이 토큰에 대한 승인을 직접 지금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아까 이거를 항상 허용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행은 자동으로 되고요. I can see the draft at the top of the list. Let me click on it to open the compose window. 지금 윈도우 열어서 클릭해서 이제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보내기 버튼을 누르겠다고 let me click it. 보내기 한다는 의미고, 이게 그게 되게 큰 장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벌써 완료됐다고 하네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들어가면 지금 몇 시예요? 6시 39분이죠? 6시 39분인데 6시 39분에 38분, 9분에 보냈던 아까 33분이었는데 이게 또 들어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렇게 메일이 발송이 잘 됐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차원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자동화까지 끝냈죠. 자동화까지. 자,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완전하게 자동화로 처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강생분이 요청했던 교보생명 뉴스 이메일 발송에 대한 코워크로 자동 발송하는 걸 실제 스케줄까지 걸어서 자동화를 어떻게 하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강의를 굳이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교보생명에 대한 부분을 넣었는데, 이거를 뭐 교보생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업무에 필요한 자동화로 이제 보완해 가지고 이거를 내용을 보완해서 그리고 수정해서 처리를 해주면 여러분들의 맞는 업무 자동화로 탈바꿈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참고해서 제 강의를 참고해 가지고 업무에 필요한 부분으로 보완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뭐 1시간 동안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에이전트 AI, 뭐 이제 코워크나 뭐 오픈컬러 같은 이런 강의들을 좀 쭉쭉 해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많은 뭐 기대와 그리고 시청 부탁드리고요.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괜찮을 때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뭐 1시간이 넘게 제 강의를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하시는 업무 자동화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오토코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